레이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줄 책은요, 이 책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The Power of a Habit, Why We Do What We Do and How to Change. 네, 우리가 한 행동이 왜 그렇게 하는 행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인데요. 우리 한국어판의 책은 제목이 습관의 힘이고요. 그리고 표지가 흰색이 아니고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찰스 도히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습관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면 내가 새롭게 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 또는 내가 이런 습관을 좀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좀 정독해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보면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을 개인의 습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습관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좀 개인의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기업에서 개인에서 넘어가서 바로 기업의 습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이 어떤 일정한 패턴,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 동일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바로 기업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래서 기업의 조직 문화에 관련된 내용,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개인과 그 다음에 기업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다루는 거는 뭐냐면 사회입니다. 그럼 사회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 일본 사회, 그리고 또 미국 사회. 각각 사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정적으로 하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분위기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습관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 네, 거기서는 다루는 게 있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습관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방법이 네 번째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인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자주 나오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Q라는 단어예요. 네, Q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reward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craving인데요. 이게 뭐냐면 습관은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갑니다. 뭐냐면요. 일단 어떤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올 때 거기에 신호에 따라서 일정적으로 하는 행동의 반복 패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틴이고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인간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행동에 대한 보상이 reward예요. 그런데 신호가 왔어요.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일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는 습관이 완전히 고착화 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열망이거든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일종의 그 habit route라고 합니다. 습관이 반복돼서 계속 형성이 돼서 그 신호가 올 때는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오면 내가 이 보상을 원하고 그리고 그 보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려가면서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습관 형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Q, routine, reward, 그 다음에 craving이 만들어져서 habit route라는 이 습관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말 더 좀 와닿는 예는 없을까? 네, 그쵸. 그래서 책에서는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페브리즈 아시잖아요. 이 페브리즈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코트에 삼겹살 냄새가 많이 배었어요. 그러면 당장 빨지 못해요. 그때 페브리즈를 뿌리고 밖에 놔두면 몇 시간이 지나서 아주 코트에 좋은 냄새가 난다. 예, 그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페브리즈가요, 미국에서 처음부터 대박 친 건 아니래요. 처음에는 정말 안 팔렸는데, 이제 그 페브리즈가 처음에 포커스를 둔 건 뭐냐면은 어떤 안 좋은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그냥 없애는 탈취제의 기능을 갖는 거. 그래서 아무 냄새도 안 나게 하는 그 기능에 포커스를 두었을 때는요, 소비자의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꿨냐면, 특히 주부님들 청소하고 빨래해요. 그리고 나서 향긋한 냄새가 퍼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주부들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 이 상쾌한 냄새가 나에게 내가 청소를 잘했구나. 청소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향긋한 냄새 때문에 소비자에게 열망을 높인 거예요. 일종의 이제 보상을 줬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탈취제 기능을 조금 넘어가서 청소나 빨래 후에 뿌려서 청소하고 난 이후에 어떤 청소를 난 개운하게 잘했어라는 어떤 보상적인 의미에서 그 페브리즈를 광고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줬더니 여기저기서 지금 페브리즈를 사서 가정마다 그걸 구입을 하고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 신화가 탄생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 신화는 뭐냐면은 그 치약 중에 펩소던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치약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치약을 이제 사용해서 양치도 잘 안 했을 뿐더러 이게 이렇게 대중화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근데 이 펩소던트 치약은 어떤 것에 이제 중점을 뒀냐면 약간 치약의 맛을 약간 시원하면서 얼얼한 느낌의 그 치약 성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딱 쓰고 나면 어때요? 입에서 약간 시원하면서 얼얼한 느낌이 퍼지면서 일종의 보상을 줍니다. 나 정말 이 이를 잘 닦았구나. 이를 닦고 나니까 굉장히 상쾌하네. 이런 어떤 느낌을 주죠. 심리적인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열망을 불어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펩소던트 치약을 쓰지 않으면 왠지 입이 그냥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입이 찝찝하고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 그래서 시원한 느낌의 보상을 갖고 싶어서 계속 이런 얼얼한 느낌의 치약 성분이 들어간 펩소던트 치약을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양치를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펩소던트 치약의 신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페브리즈나 펩소던트 치약의 신화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호를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일정한 반복 행동을 하죠. 그리고 보상을 받았죠. 네,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이걸 더 하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라도 그 행동을 그냥 계속 하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습관 변화를 위한 환급률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ue, routine, reward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호, cue, 신호는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reward, 보상도 동일하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루틴이라는 반복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동일한 신호, 동일한 보상 같아요. 동일한 그 보상을 주는데 그 중간에 있는 루틴, 반복된 행동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게 바로 습관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내가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신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신호가 좀 예가 잘 안 오시죠? 여기 보면 이 찰스 도히그가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자신의 케이스를 들어요.
자기는 3시 반만 되면은 그거래요. 밖에 나가서 그 쿠키를 사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항상 3시 반만 되면은 내려가서 쿠키를 사 먹는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습관이 있다라면 신호는 뭐냐면 바로 3시 반이에요. 근데 3시 반이 되면 바로 나는 쿠키를 먹어야겠다라는 신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의를 든다면 그 신호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보상이에요. 동일한 보상은 그대로 제공합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방금 그 예시를 드렸던 쿠키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쿠키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있어요. 그쵸? 그게 바로 보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3시 반이 되었을 때 쿠키를 먹는 거 외에 다른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거 쿠키를 먹고 싶어 하지? 내가 거기서 얻는 보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더 뒤에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의 습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봤대요. 여러분 보면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술을 끊고 이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니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실패가 나왔을까? 근데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어땠냐면요. 다시 술을 먹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변화가 가능하겠다라고 믿게 만든 공동체 또는 그를 믿는 어떤 개인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어떤 그룹이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라고 그 믿어주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습관을 잘 형성해서 유지해서 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힘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타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일어납니다. 습관을 영원히 고치기 위해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 서로 도울 때 더 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습관을 넘어가서 바로 이제 기업의 습관. 다시 말하면 기업의 습관이 뭐냐면 조직 문화라고 했잖아요. 조직 문화를 다루는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 각각 회사마다 기업마다 그들이 하는 일정한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직 문화인데 그거는 각 회사마다 조직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근데 조직 문화를 바꾸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핵심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Keystone Habit이라고 하는데 그럼 핵심 습관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A라는 것을 바꿨어요. 근데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B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A로 인해서 B, C, D, E 이렇게 파급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습관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폴 오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도 하나의 그 회사의 기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핵심 습관으로 이 안전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 보호 헬멧이라든지 보호 옷을 쓰기로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공장이 돌아가면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셧다운되고 일이 중단돼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안전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이 안전에 포커스를 두고 나니까 그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커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핵심 습관이에요. 또 하나 예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펠프스 여러분 아시죠? 수영선수 펠프스가 나왔는데 이제 펠프스는 기업은 아니지만 핵심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로 펠프스가 나왔어요. 펠프스는요.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펠프스의 엄마가 펠프스한테 매일 잠자기 전에 시켰던 그 습관이 있대요. 뭐냐면 오른손을 꼭 쥐었다가 풀어라. 그리고 그 사이 긴장감이 녹아 없어진다고 상상해봐라. 그래서 항상 매일 잠자기 전에 이렇게 오른손을 꽉 쥐었다가 풀면서 긴장을 늦추는, 긴장을 푸는 것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펠프스의 코치는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항상 비디오 테이프를 봐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 경기하는 것처럼 상상으로 네가 그 수영 경기,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고 잠들어라고 했어요. 매일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 인해서 펠프스가 잠자는 거, 다이어트, 그 다음 훈련 일정 모든 것을 저절로 다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습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것을 바꾸고 함량시키면 굉장히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핵심 습관은 뭘까라는 겁니다. 핵심 습관이 뭘까를 찾아보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그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변화,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키스톤 헤빗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또 굉장히 유용한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그 습관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두 번째 나온 하나의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스타벅스예요. 그 스타벅스의 트래비스라는 사람이요. 스타벅스를 키울 때 뭐에 집중을 했냐면 바로 그 자신의 직원들이 어떠한 손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손님들을 친절하고 잘 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의지력과 자제력을 훈련시키는데 키우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호가 오든 예를 들면 고객이 어떤 반응이 오든 간에 저절로 참고 인내하고 고객 만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습관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 그게 또 기업 문화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지력이냐 자제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쿠키에 관련돼서 참는 실험, 쿠키 자제력 실험을 했어요. 쿠키 자제력 실험을 했는데 A그룹은 뭐라고 했냐면 실험 목적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쿠키를 먹는 걸 자제하는 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 자제력이 올라갔어요. 근데 B그룹은요. 실험에 대한 목적도 말하지 않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쿠키를 먹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결과 자제력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자제력이 필요한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사람은 그 일을 즐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덜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이렇게 힘든 일을 참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더 재미있다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기업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요.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직원들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그들을 격려시키고 동료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도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게 쉽고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자제력을 꾸준히 이어가서 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도에도 올려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 얘가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반복 행동을 유도하는 여러분의 신호,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그 보상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열망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열망이 없으면 아무리 신호가 있고 반복된 행동이 있고 보상이 있어도 그게 습관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뭔가 열망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고착화가 되고 습관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열망의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열망의 근원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3시 반만 되면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쿠키를 먹고 싶지가 않고 사실은 살도 좀 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습관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3시 반에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카페테리아에 가지 않고 먼저 주변을 산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대안 하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직접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를 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초코바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자리에서 먹는다. 그것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카페테리아에 가는데 쿠키가 아니라 사과를 먹으면서 친구들 아니면 그 동료들과 잡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3시 반이 됐는데 쿠키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주변 산책을 먼저 해봐요. 그리고 나서 15분 뒤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놔요. 15분 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쿠키가 먹고 싶나? 쿠키가 땡기나? 근데 쿠키가 먹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초코바를 먹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초코바를 먹었고 났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15분 후에 보니까 아직도 쿠키가 먹고 싶나? 여전히 쿠키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 대안이 있었죠? 동료와 잡담한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쿠키가 아닌 사과를 먹으면서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5분 뒤에 내가 알람이 울렸을 때 봐요. 내가 쿠키가 먹고 싶나?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쿠키가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아내신 거예요. 나의 열망의 근원은 단순히 단 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동료들과 그 시간에 잡담을 하면서 어떤 기분 전환, 스트레스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구나라는 근원을 찾아내신 거죠. 그쵸?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이 바로 나의 그 행동의 원동력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3시 반에 카페테리아에 가서 쿠키 먹고 싶어 하는 그 충동을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여전히 3시 반, 그리고 내가 아까 그 쿠키를 먹고 났을 때 만족감이 보상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중간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쿠키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에 좋은 뭐 샐러드라든지 사과를 갖고 오는 거야. 야채를 갖고 와서 그 시간에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먹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건강 좀 챙기실 뿐더러 쿠키를 먹고 싶어하는 습관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꿔볼 수 있다라고 찰스 두히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형성에 관련된 내용은 한 요 정도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습관의 힘 책을 한번 사거나 보셔요. 그래서 보셔서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 습관의 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네, 15분짜리의 강연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15분짜리 강연에 가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시 쿠키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 이 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면 또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의 리뷰는 바로 이 책, 네,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힘에 관련돼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See you next time. Bye bye.